전산세무 1급 교재 6페이지 80회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산 전표 해볼게요. 세무 1급은 문제 1번이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치 전표가 섞여서 나와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치 전표가 섞여서 출제. 그래서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전표는 메인 매치 전표. 그러니까 메인 매치 전표에 입력할 수 있으면 메인 매치 전표고, 읽었는데 이건 메인 매치 전표에 입력할 수 없어. 그럼 일반 전표야. 그렇게 판단해야 돼. 네? 전표가 아니면 일반 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세무 2급까지 배운 내용 봤을 때 메인 매치 전표 유형이 나오면 메인 매치 전표 유형을 입력할 수 없으면 일반 전표. 어? 결산 전표는 다 일반 전표고, 결산 전표는. 프로그램에 입력은 안 하고 분개만 해볼게요. 분개만.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억 원의 현금 배당과 5천만 원의 주식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메인 매출표의 유형이 나오지 않죠, 그지? 뭐 매입에 가세, 매출에 가세,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지?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억 원의 현금 배당과 5천만 원의 주식 배당하기로 결의했는데, 결의하면 이제 누구 가지고 우리가 그 뭐지 배당을 주는 거야? 누구 가지고 무슨 인여금? 2월 이익 인여금 갖고 배당을 주는 겁니다. 현금 배당은 우리가 뭐라고 회계 처리하고 미지급 배당금 2억 원이고 주식 배당은 우리가 뭐라고 회계 처리한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프로? 10%죠. 최소 기준이죠. 2천만 원. 그러면 이제 2월 이익잉여금은 2억 7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사람 회계처리죠. 주는 사람. 그지? 피투자자 회계처리인데 투자자가 현금 배당 2억 원과 주식 배당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주식 배당은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식수와 단가만 수정하는 거. 그지? 헷갈리면 안 돼. 주는 사람은 회계처리합니다. 받는 사람은 주식 배당에 대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6월 22일 전기 10월 20일 아마존 컴사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0가 당기 6월 20일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전기말 외화재산 부채에 대한 평가는 기업회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관련 환율 정보를 첨부해서 외상 매출금의 보통예금 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거예요. 얘도 그 메인 매출표 유형을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 $10,000고 처음에 전기 10월 20일 날은 달러당 1,100원이었는데 전기 말에 달러당 1,000원에 평가를 했네. 그럼 장부상 환율은 달러당 1,000원입니다. 6월 20일 날 환율은 달러당 1,050원이고 그래서 $10,000 곱하기 장부상 환율 1,000원 하면 1,000만 원이 장부가액인데
지금 현재 환율은 1,050원이니까 1,050만 원이 회수가액이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은 원래 자산 차변이에요. 그지? 회수했으니까 무슨 변? 대변의 외상매출금. 예, 거래처는 아마존 컴사. 음, 아마존 컴사. 당국가액은 1,000만 원인데 예, 현재 환율로 환산해서 1,050만 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하변의 보통예금 1,050만 원. 50만 원만큼은 환율 차이로 인해서 이익 발생한 거죠. 예, 외환 차익입니다. 결산시 환율 차이는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이고 실제 상환하거나 해소할 때 환율 차이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음. 그래서 6월 20일 거는 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예, 환율이 증가하는 바람에 예, 외환 차익 50만 원. 예, 거래처 안 해주면 일정 감점이고요. 은근히 거래처 때문에 그 감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채권하고 채무는 거래처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거래처 달아줘야 될지 안 달아야 될지 헷갈릴 때는 그냥 달아주면 되죠. 그지? 예. 안 해도 되는데 한 거는 감점이 없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점이 있어요. 3번 9월 12일 내국신용장에 의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대금은 현금 600만 원과 당좌예금 400만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얘는 뭐 무조건 메인 매치 편에 그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을 발급받았으니까 우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인서에서 영세 세금 계산 교부하면 매출의 영세고 그지? 지금은 내가 수취했으니까 매입의 영세예요. 매입의 영세. 예, 공급가액은 1,800만 원. 우리가 공급받았으니까 공급자는 영동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의 역. 영세율 유형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대금은 예, 현금도 있고 수표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혼합. 매입의 영세는 영세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안 뜨고 예,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실제 구입한 거 원재료 맞고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800만 원 줘야 되는데 현금 600만 원과 당좌예금 400만 원과 나머지는 다음 달. 현금 600만 원, 당좌예금 400만 원. 그 다음에 상거래 외상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 800만 원입니다. 아, 여기 매입은 그 영세 유형이 없죠, 그지? 매출만 영세 유형이 있어요. 매입은 영세 유형이 없고 매출만 영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메인 매출표 분개할 때 여기 있는 내용만 갖고 분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지? 요 내용하고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보셔야 돼요. 9월 30일 당사는 명절을 맞이해서 영업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선물하기 위해 현주 상사로부터 선물 세트를 1,000만 원에 구매하고 법인카드 결제했다. 직원들 선물 줄 거니까 이거 매입세 공개되죠. 매입의 카가예요. 매입의 카가. 매입 매출 전표고 매입의 카가. 매출의 건별 카가 현관은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
예, 1,000만 원이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안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이네. 그지? 그러면 공급대가 하면 1,100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에 1,000만 원과 부가세 100만 원 분리하고. 근데 보통은 공급대가 넣어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분리할 때 있거든요. 분리하거든 거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출제자가 환경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도 의문이야. 함정인지, 그러니까 고의적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실수로 이제 환경 설정을 안 한 건지 제대로. 어? 그래서 항상 입력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왔는지 확인은 하셔야 돼요. 어? 근데 안 보고 치면 안 돼. 거래처는 예, 현주 상사, 예, 카드는 예, 국민카드, 분계이용 카드, 매입의 카가도 가세니까 화면에 부가세 대격금 100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직원들 선물 주는 거니까 공리, 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1,000만 원이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회비, 지급금, 예, 국민카드 1,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무 1급은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치 전표 섞여서 나오니까 메인 매치 전표 유형을 적을 수 있는 거면 메인 매치 전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표로 보시면 돼요. 됐어요? 결산 전표로 가볼게요. 결산 전표. 페이지는 8페이지. 페이지는 8페이지. 결산 전표 문제 3번. 결산 전표는 다 일반 전표입니다. 예, 3번에 1번. 2022년 7월 1일 부성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연이율 10%를 받기로 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받기로 하였는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되었다. 이자 수익은 월화 계산하기로 한다. 내년에 받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미수됐지. 그지? 근데 우리는 수익과 비용 무슨 주의니까? 발생 주의니까 아직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 예, 수익이나 비용을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여금이 예, 5천만 원. 그 다음에 예, 연이율이 10%. 써놨구나 여기다가. 5천만 원, 연이율 10% 하면 1년치 이자가 500만 원인데 7월 1일 빌려줬으니까 7, 8, 9, 10, 11, 12 하면 6개월. 단기분 6개월이에요. 그래서 250만 원을 아직 안 받았더라도 이번 연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차변에 예, 미수이자 거래처가 나와 있죠. 구성이라고 그지? 어? 구성에게 구성 25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250만 원 내년 1년이 되는 날에 이자 받을 때 부성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처가 안 나오면 안 해줘도 되지만 거래처가 있으면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2계약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예,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가세 신고와 관련한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우리 그 신고기간의 종료일마다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하고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 상계 처리하죠. 그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자산인 부가세 대급금이 4,500만 원, 부채인 부가세 예수금이 5천만 원 상계 처리해줘야 되고 이익의 예정신고 누락번호 확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함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가산세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분과. 가산세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분과.
요만큼 세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괴가 누락되었다.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 세금 미수금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예, 매출세액인 부가세 이수금은 차변에 예, 5천만 원. 매입세액의 부가세 리급금은 대변에 4,50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만 없으면 500만 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죠. 근데 가산세는 이제 무슨 가공가? 세금 가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7만 원, 70만 원, 70만 원 더 내야 되니까 예, 미지급 세금이 예, 570만 원이 되겠죠. 매출세액인 예, 부가세 이수금, 예, 부채와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격금, 자산은 예, 신고 기간의 예, 종료일마다 예, 상계 처리하고 신고기간의 종료일은 1기 예정이면 3월 31일, 1기 확정이면 6월 30일, 2기 예정이면 9월 30일, 2기 확정이면 10월 31일마다 상계 처리하고 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서 예,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예, 미지급 세금, 예, 매출세액이 예, 매입세액보다 작아서 예, 환급받아야 되는 경우는 예, 미수금 처리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고 3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결산 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기계장치 취득원가 2억 원,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예, 1억 원 수령했대요. 기계장치 사용 용도는 공장 제조 설비, 기계장치 취득일은 당연도 7월 1일, 기계장치 감가상 방법은 정액법, 내역연수 4년, 잔존가치는 0원, 감가상각비 계산은 월할 상각하기로 한다. 기계장치 취득 시 예, 기계 원래는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예, 정확하게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예, 기계장치 취득했을 때 2억 원, 그 다음에 예, 국고보조금이 1억 원이니까 내 돈은 1억 원밖에 안 나가요, 그지? 보통 예금, 현금 등이라 그냥 적으면 뭘로 줬는지는 모르니까 예, 1억 원이고 예, 국고보조금 1억 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 돈 주고 취득한 건 얼마다? 1억 원이죠. 그지? 국고보조금은 이 기계장치의 예, 차감 계정으로 예, 감가상각시 예, 동일하게 예, 상각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시 동일하게 상각한다는 얘기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한다면 국고보조금도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없애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고 보조받은 것만큼은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지?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잖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수익으로 처리하면 이익이 증가해서 세금이 덜어낼 만큼 보조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그지? 감가상각 했을 때 국고보조금 가지고 취득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서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추가적인 보조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수익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상각했을 때 비용으로도 인식하지 않는다요. 자, 그럼 감가상각. 예,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취득원가가 2억 원.
예, 내용연수는 안 좋은 가치가 없으니까 내용연수는 당연. 그 1년에 5천만 원인데 12월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2개월 중에 6개월분 12 중에 단기분은 6개월 그러면 2,500만 원만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국고보조금 상각도 같아요. 감가상각이 정액법이면 국고보조금도 정액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 내용연수 4년 하면 1년에 2,500만 원인데 단기분은 12분의 6이니까 1,25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상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제조원가에 대한 거니까 제조원가 2,500만 원이고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액 2,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원래가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상각하면 무슨 변? 차변의 국고보조금 1,250만 원 국고보조금 상각하는 것만큼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 국고보조금도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 달아줘야 되고 근데 얘는 우리 프로그램은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일치할 때 분기 하나로 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차변, 대변 해주면 안 돼.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그리고 차변에는 감가상각비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비 퉁쳐서 어? 퉁쳐서 여기 1,250만 원으로 입력해서 상관은 없어요. 원래 답은 이렇게 나올까? 원래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이게 나아요. 이게 이해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단기법인세 확정액은 30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인하세 100만 원을 8월 30일 납부했다. 중간인하세 납부했을 때 선납세액은 처리했겠죠? 그지? 자동결산에 입력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수동결산으로 입력하면 수동결산으로 입력하면 차변의 법인세 등 300만 원 대변의 선납세금 100만 원 대변의 미지급세금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 자동 결산은 무슨 자료 입력에?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우리가 다 했다고 치고 얘를 만약에 자동 결산한다고 치면 회계관리 탭에 결산 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맨 밑에 가시면 법인세들 선납세금을 결산반영금액란에 넣어주고 그지? 추가 계상액 법인세 등 300에서 100만 원 뺀 추가 계상액을 결산반영금액란에 입력해주고 맨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80회 기출문제에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산 전표까지 끝났고요.